나는 민감성 피부 때문에 주사 피부염 진단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질환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요. 보통 검사를 해보면 100개씩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100개를 다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한두 달 좀 잘 지켜보시면요, 그 습관의 변화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몸소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란 김홍석입니다. 어떤 분들 이제 병원 오셔서 저 시술 되게 받고 싶어요. 어떤 시술을 받고 싶어서 딱 보면 피부 상태가 되게 뭔가 모르게 붉어져 있죠. 이 붉어져 있다는 것은 혈관이 확장이 돼서 그 혈관이 확장된 것이 비춰지는 현상 때문에 얼굴이 붉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혈관이 확장이 되고 난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얼굴이 붉게 보이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죠. 또 염증 반응 때문에 뭔가 피부 상태가 상당히 더 또 붉어져 보이는 것도 전부 다 붉어져 보이는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오는 질환이 있어요. 바로 주사 피부염입니다. 이 주사 피부염은요, 사실 혈관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염증 반응도 동시에 동반되기 때문에 이를 처음에 감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단순하게 이게 피부 질환이다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 더 요즘에 많은 논문들에서 이거는 전신질환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심혈관계통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혈압입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 다음에 심혈관계통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심장과 뇌죠. 심장 쪽은 관상동맥질환,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과 상당히 있고, 이런 것들은 되게 사망률도 되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그런 질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뇌경색과도 상관이 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요즘 최근 2022년 한 논문에 따르면요, 주사 피부염에 있는 분들이 편두통을 가지고 있는 빈도가 무려 54%가 되고요. 편두통에 있는 사람이 주사 피부염의 유발 확률은 무려 65%라고 합니다. 피부 질환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통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안 여쭤보죠. 그리고 환자분들도 이런 내가 주사 피부염과 두통은 그냥 별개의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연관관계를 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관계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장 쪽 관련된 부분의 문제입니다. 피부와 장의 축, 우리가 스킨, 겉, 우리가 엑시스라고 하는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피부가 장이 되게 안 좋아져 있거나 우리가 흔히 장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장벽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다양한 물질들이 그 장세포, 세포 사이를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럼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돌게 되면서 염증 반응을 악화시켜주는 그런 상태가 생기게 되고, 그런 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같은 이런 염증성 장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되게 민감하면 과민성 대장이 있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우리가 위에 있는 H5pylori 균의 감염이라든지 소장이 상당히 많은 세균들이 증식함으로 생기는 시보, 욕 아니고요. 스몰 인테스틴 박테리얼 오버그로스, 이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다양한 이런 모든 것들이 주사 피부염과도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나는 민감성 피부 때문에 주사 피부염 진단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질환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피부 질환이라고 해서 피부 상태만 너무 집중해서 치료를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보면요,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어떤 심혈관계통, 뇌 쪽 관련된 혈관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혈관에 기름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막히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 음식, 그다음 식습관, 술, 담배, 이런 것들과 연관되고요. 운동을 확실하게 덜 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 자, 그럼 결국 또 이것도 뭐가 관계돼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당뇨, 즉 인슐린에 대한 저항도가 높아짐으로 인한 생기는 증상들이 전부 다 연관성이 다 있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다음에 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패스트푸드 먹고 되게 그냥 우리가 흔히 편하게 아무거나 먹는 음식들, 특히 밀가루와 같은 이런 음식들이 장에 있는 벽들을 상당히 많이 손상시킴으로 인해서 리키 것 신드롬, 즉 장벽을 벌려주는 그 증상이 생기는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결국은 그런 음식들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전신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사 피부염이라고 진단한다면 나의 식습관부터 한번 체크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들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가 알러지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알러지 검사라고 하면 IgE라고 하는 이런 항체를 보는 과민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거는 보통 뭐 아토피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이런 되게 급성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검사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검사와 좀 별도로 IgG라고 해서 만성 음식물 알레르기 검사의 방법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를 막상 해보면 상당히 많은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들이 뜨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반응은요, 되게 좀 독특한 게 내가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피부에 뭐가 막 올라온다거나 문제가 생긴다는 거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음식물들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계속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염증을 악화시킨다 라고 한다면 주사 피부염이 있으면 주사를 악화시킬 수 있고 아토피가 있으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이런 음식이 어떤 특정 질환이나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검사를 해보면 막 100개씩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100개씩 뜬다는 이야기는 그 100개를 다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음식의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장벽에 있는 아까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다 열려 있으니까 그게 다 통과돼서 그냥 들어오고 우리 몸에서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그에 대한 수치가 되게 높게 뜨는 것으로 봐서 음식에 대한 직접적인 알러지 반응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물이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보면 평소에 늘 먹지 않는 음식, 원래 그 검사의 가장 큰 좀 맹점 중에 하나가 내가 많이 노출된 음식들일수록 그 기가 높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실제로 내가 늘 먹는 음식은 되게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 나는 진짜 이 과일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이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는데 수치가 높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은 일단 나한테는 그 만성 음식물 알레르기 검사상에서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음식은 앞으로도 쭉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해보면요, 저는 견과류를 원래 되게 좀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견과류에 되게 높게 알러지 반응들이 나와서 저는 견과류를 또 좋아하지 않지만 그 핑계 삼아 사실 견과류를 먹지 않고 있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수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나면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걸 본인이 몸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사 피부염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피해야 되겠죠. 술, 그러니까 뜨거운 차 이런 것들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들이니까 이러한 음식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 발효 음식. 근데 우리나라 사실 발효 음식 하면 김치, 된장 이런 것들 사실 다 발효 음식이긴 한데 그런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을 제한하라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음식 중에서 보면 상당히 더 심하게 발효된 음식들이 있죠. 홍어라든지 아니면 아주 신김치라든지 이런 발효가 좀 심하게 된 음식들은 조금 더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밀가루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밀가루를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통밀 이런 건 괜찮습니다. 통밀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밀가루처럼 이렇게 가루를 빻게 되면은 더 흡수도라든지 흡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밀가루를 조금만 먹어도요, 되게 속이 더부룩하고 막 되게 불편해지는 증상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밀가루를 거의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막 되게 극한의 밀가루를 제한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섭취하지 않는 쪽으로 보통 저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밀가루 처음에 좀 끊을 땐 힘들었지만 끊고 난 뒤에 지금 몇 년간 밀가루를 거의 지금 먹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잘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음식을 하나 정도, 그다음에 천천히 제한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류가 진화되는 과정을 보면요, 음식을 잘 먹은 기간은 거의 일부입니다. 끝에 일부고요. 이 기간 동안 우리 몸은 이미 과거에 진화된 상태의 몸 상태가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 아주 이 짧은 시간에 상당히 다양한 음식을 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 몸의 진화 상태는요, 이 상태보다 훨씬 그 이전 상태에 적응되어 있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하면 거의 우리가 좀 보면 알겠지만 맛없는 거, 그냥 되게 좀 밋밋하고 심플하고, 자,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몸에서 적응하고 진화되어 왔던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가공이 된 음식보다는 그러한 음식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공 음식을 다 먹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건강한 음식이란 정말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한 번 정도는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주사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모두 각자한테 음식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하나의 예시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 내가 어떻게 음식을 먹고 있는지, 생활 패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 나가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피부를 위해서 더 좋은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